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시즌2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저희 포도쌤의 저추쌤 김도영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유난히 갑작스럽게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가 부랴부랴 겨울 월동 의류들을 좀 꺼내 입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의 이 날씨 탓, 기운 탓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옆으로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더 한 주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겠죠. 제 오른쪽엔 정쌤, 그리고 제 왼쪽 편엔 우리 손쌤이 강연에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야, 오늘은 박력 있게 자신감이 더 넘치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또다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쌤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두 가지 이슈가 최근에 시장에는 나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호재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빅딜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삼성 테크윈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회사를 하나 쪽으로 넘기고 이번에도 역시 석유화학업종을 롯데로 넘기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빅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였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자사주 매입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역시 빅딜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나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이상 2위부터 그 이하의 회사들 역시 빅딜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손쌤, 네. 코스피 시장 쪽에서 결국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대형 호재들을 만들었던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추격 매수 관점에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강한 호재로서의 이슈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매집이 되느냐 혹은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그 관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거품 붕괴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자사주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끔 매매하는 건 언제나 좀 옳다. 상황에 맞게끔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져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정쌤을 통해서 코스닥, 사실 네. 주말에 좀 코스닥 분위기 좀 안 좋은 네. 기사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코스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정말 진짜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좀 속된 표현 좀 쓰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종목들이 좀 잘 가져야 개인들이 좀 재미있어 하는 시장인데 최근 시장은 상당히 코스닥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코스피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도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언제나 그렇듯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들은 상승적으로 갔었고요. 의료 정밀기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반도체는 상승했고 또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나 인터넷과 같은 소프트 섹터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를 보면 아시다시피 외국 기관이 400억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기관에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모양새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냐, 매도가 강해지냐, 아니면 외국인의 힘이 강해지냐, 그것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당연히 나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사에서 어떤 눈치 작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려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던 기관이 매수하던 이 한 가지 조건은 분명히 선결 과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분명히 아침 출발할 때는 좀 훈풍을 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국의 쌀 그리고 이제 삼계탕에 대한 수출길이 열렸던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이제 급등은 좀 만들어줬지만 종가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 못했다라는 것이 코스닥의 지금 정쌤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아직 상승 쪽으로 정확하게 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번과 1023번에 두 대의 전화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 배정을 해서 같이 상담을 좀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료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연결을 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 배정해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야 산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전략 또 있죠.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방과후 수업의 손대상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종목들도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시장의 역할로 인해서 옆으로 좀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 박스권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만약에 박스권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스권과 채널 매매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화면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 박스권을 보게 되면 눈에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봉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주봉상의 박스권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박스권을 찾아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우상향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주봉상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일봉상의 박스권인지 주봉상의 박스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박스권 바닥에서 매수한 후 상단을 한 번 더 돌파하게 되면 또 다른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닥에서 상승하는 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치에 따라 박스권 매매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박스권이에요. 주봉상. 한 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8,000원 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8,000원 사이의 박스권인데, 이 부분이면 굉장히 커요.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20%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일봉상으로 박스권을 보게 될 경우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먹고 수익률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사실은 주식하는 게 아니고 박스권 같은 경우는 최대한 크면요. 60%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중 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봉상에 박스권 형성이 되었고요. 신호가 하나 나온 거죠. 나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건요. 박스권의 하단, 그 다음에 이중 바닥의 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이탈가, 즉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치상에 매매하는 방식에서 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 폭보다 훨씬 높은 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왜냐면 자, 여기는 폭이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박스예요. 그러면 박스 상단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보다 그 다음에 상승하는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횡보할 때 어느 기간 정도를 횡보하느냐가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폭은 훨씬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요. 보통 그래요.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데 문제는 시장이 좋으면 올라간다는 거겠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경우는 이전에 즉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지만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예요. 어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박스권은 이 부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1년에 가까운 횡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건 첫 번째,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박스권의 위치를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면 길수록 수익이 더 나요. 급격하게 뛰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률적인 관점으로 긴 종목들에 대해서 횡보가 오랫동안 걸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역시 동일한 흐름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관심 종목인데 박스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였죠. 두 번째가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에서요. 이때가 24,500원입니다. 2만 원에서. 이것도 2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뛰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에요. 36,000원대.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에 위치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얘기. 근데 이 부분은요.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까 전에는 확실히 바닥에서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락할지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V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매집과 분산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OBV 박스권을 쭉 거보면 그 하단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박스권이 이어지게 되면 보통 그래요. 몇 가지의 패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다중천정이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삼중천정 이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다중천정입니다. 반대로 다중 바닥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반전형 패턴입니다. 즉 추세가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횡보를 하다가 튀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지속형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하여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거, 그 다음에 OBV 방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우상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냐면 OBV라는 거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패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이중바닥이 형성되면 저점을 잡고 가고 뚫었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돌파 시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이탈가 여기 잡고 지지 나오는 부분에서 확실한 반등이 나오는지 한 차원 낮은 캔들로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널로 한번 가보시죠. 채널.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매매의 형제죠. 박스권이 옆으로 누워진다라고 한다면 채널은 우상향을 혹은 우하향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채널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중장기보다는 단타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등 나올 구간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으로 계속 가겠지만 짧게 끊어가는 게 아마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상당히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반등 구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추세로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고요. 여기도 역시 추세로서 저항이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지지 저항이 또 있다라는 게 채널 매매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뛰어넘는 이 순간에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이 부분인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면 분할로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반등해서 뛰어 올라가서 이전에 매물이죠. 매물을 뛰어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그렇죠? 그리고 상단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이 OBV가 우상향을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우상향을 하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례 한번 보셔야겠죠. 하나의 사례입니다. 채널.
뭐 얼마 안 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6개월에 걸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6개월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6개월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요. 충분히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많이 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똑같죠. 시장의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 있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 있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뛰어넘는 경우에는 역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정리 한번 해보죠. 자,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요. 박스권이 바닥인지 중간인지 상단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박스권의 매매 타이밍은 두 곳. 즉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나오고요. 상단을 돌파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지가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나온다. 중간에 나오면 OBV를 무조건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널은 단타 매매 방식이 수익이 더 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점 됐다라고 해서 자르고 나온다. 그런 생각보다는 돌파까지 확인을 하시고 돌파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 박스권 매매 누가 보면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면 수익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박스권의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고 OBV라는 보조지표를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익히신다면 박스 매매에서는 역시 이게 마무리야,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박스권 매매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수익 나는 그런 전략 오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과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앞에서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서 참 중요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법, 그다음에 채널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법에 상단이 뚫렸을 때 추가 따라가는 방법까지 좀 잘 배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쌤들과 함께 힐링타임,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답답했던 것들 또는 즐거운 것들, 포트에 있는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정쌤을 통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저부터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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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한신기계, 다시 한 번만요. 한신기계. 아, 한신기계. 가격하고 비중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45, 예? 245, 245요? 예, 5, 50%, 예. 비중은요? 50%. 50%요? 예, 어떤 부분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요. 예?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이 좀 더 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상승이 멈출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궁금하신 거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끊고 TV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들으세요. 네. 네,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는 한신기계 일단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공기 압축기 관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은 이분께서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회사적인 측면보다는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사 내용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차트 보면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2014년부터 상당히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쪽에 공기압축기 매출이 전 세계 10여 개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1분기, 이번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4% 달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모멘텀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우상향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지금 현재 2,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지속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이것만 알게 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하셨듯이 추가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상승이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올해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적이 3분기에도 그렇고 4분기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영업이익률하고 실적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그 실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은 실적 유지가 되게 되면 종목도 우상향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전제를 먼저 깔고 차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차트 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제 굳이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은 여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죠. 1,730원하고 1,940원, 그리고 1,94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현재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추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 부분이 깨지지만 않게 된다면은 지금 요 종목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쌤의 강의를 살짝 빌려와서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을 보게 된다면 지금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제가 볼 때 2,22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2,52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300원 정도 가격사에서 현재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 매수 가격 2,450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아쉬워요. 아까 손쌤의 강의를 잠시 빌려오자면은 이 2,520원을 돌파할 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 뭐 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봐야 될 부분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2,220원에 대한 지지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박스권 하단인 2,250원대의 지지력만 확인이 된다면은 계단식으로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했을 때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주시면서 밑에 부분에서는 지켜야 될 자리를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또 손쌤을 통해서 시청자분하고 좀 소통을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지역난방공사요. 매수 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5,000원이 20%요. 75,500원이요? 예, 아, 20%? 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세요? 뭐 여러 가지죠. 뭐 최근에 나온 게 뭐 다시 뭐 지역 어디에 뭐 가스 연결한다고 뭐 그러던데.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예. 중장기로 버티실 수 있으세요?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네. 테니까요. 네. 전화 끊으시고 화면 통해서 차트까지 좀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나 한국가스공사나 비슷한 업종이죠. 그런데 두 개 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바로 계절별 수요, 계절별 성수기가 확실하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역난방공사는 2분기와 3분기 날씨가 따뜻해질 때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역시 2분기에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가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요. 4분기에 흑자전환, 내년 1분기에 뭐 상당히 큰 수익이 날 가능성도 역시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 강한 장점으로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역시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 난방공사는 3년 동안 3% 이상의 배당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기업으로서 배당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내년 1분기, 내년 전체의 실적을 보게 되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특징을 잠깐만 하나 보게 되면은요, 공기업들은 거의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역시 주봉상으로 박스권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줄 하나 더 거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겠죠. 자, 처음에 여기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 초반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만 초반에서는 무조건 반등 나오게 되면서 8만 2천 원, 3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주봉상으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상 버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냐면 지금 손실로는 버틸 수 있겠지만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버티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0% 이상 손실이 좀 날 거기 때문에 버티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전략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만 700원 있습니다. 그렇죠? 6만 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줄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 파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줄일 거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드렸던 5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온다라면 82,500원 부근까지 이 박스권에 매매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박스권을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TV로 오시면요. 제가 박스권 매매를 좀 더 자세하게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잡는 방법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니까 정말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의 매력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게 되면 배당 부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힐링 타임을 좀 가졌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진검승부 포도TV의 시크릿과의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곧바로 제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이제 슈비츠와 SK텔레콤에 좀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세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ETF 상품이 두 종목이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이 꽉 차 있으면서 엄청난 고수익을 좀 자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포트를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셀루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요, 동사 자체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인 부분은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부분에 대한 이식제, 그다음에 해외 쪽에 가시 영향권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차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4,800원에서 5,000원대 밴드 쪽에서의 매물대가 좀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돌파가 중요하게 추가적인 슈팅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5,000원대 돌파를 좀 기대를 하면서 또 강력하게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이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CJ 헬로비전에 대한 인수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 단기간의 박스권 하단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저가 매수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기 목표가였던 27만 2천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26만 원대 후반부에서 좀 재차 밀렸던 부분인데요. 배당 부분을 판단해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최근에 자사주 매입 부분의 소식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 고배당 부분에 앞에서 상담을 할 때 지역난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고배당 매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포트에다가 한 종목을 오래간만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사는 현대 IBT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 IBT 동사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비타브리드라는 부분으로 이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쪽으로 탈바꿈을 했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C를 분말가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피부나 또는 다른 부위들 쪽에 탈모 부분 쪽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르는 형태의 파우더 제품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일본 쪽에서 좀 유명한 유명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광고 노출이 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본을 시작으로 오늘 조금 뉴스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현대 IBT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고점 부근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9,900원대 그리고 또다시 올해 중반부에서 9,000원대 다시 한번 이번에도 9,000원대 부근까지 가다가 두들겨 맞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좀 우려감이 있지만 오늘 뉴스에 파라라가 걸렸던 것은 뭐였다? 중국 쪽의 진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월요일 날만 포트에다가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 부분은 일본 시장에 대한 광고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7,200원대 아래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저는 포트에다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330원대 부근에 여러분들은 하단부에 매수를 진입하시고요. 위쪽 상단은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9,000원대 좀 못 들어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9,2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요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이 갭 부분을 이용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는 비타민 C를 파우더 형태로 피부에 이식을 한다라는 것, 특히 탈모 부분에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것, 중국 시장 진출을 보면 긍정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포트에 지금 타이거 원유선물, 그리고 로지시스,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유선물하고요, 그리고 로지시스는 일단 유지를 하시고 일단 포트 중에서 헬스케어 지난주에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그 미국의 나스닥의 바이오 섹터들이 현재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동조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현재 헬스케어 섹터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하락을 할 때 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주춤하게 되면 대한시장으로서 그리고 시장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 중에 어떤 강세가 나와주는지 한번 보자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섹터가 일단은 갈 것 같다는 판단으로 해서 타이거 헬스케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근데 지난주 아쉽게도 조금은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조금은 아쉽게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 외국인이 매도하는 엇박자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 가게 된다면 저는 그래요.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모바일 게임 섹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과 동반된 어떤 타이밍이 좀 필요하고요. 그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낯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수와 연동이 됐냐면은 코스피 지수에 보시면은 KRX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현재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 헬스케어도 상승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거 헬스케어도 반대로 또 하락을 한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거 헬스케어도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일단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인데 바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편입할 종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제가 계속 그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방송이 처음입니다. 그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 반도체 종목을 신규 좀 편입을 할 건데 딴 거 없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실적만 보시면 돼요. 실적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14년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을 밀리게 되면서 그로 인한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야 될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밝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3분기에 일단 출시할 새로운 LED 제품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조명의 어떤 강세로 해서 중국 업체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3분기의 실적 부진이 분명히 극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3분기의 실적이 234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회사 말대로 자동차용 조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캅이라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조명의 그 조명 제품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TV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의 전략에서 서울 반도체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대로 이제 진행이 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전략대로 진행이 돼 나간다는 건 향후에 회사였던 전망대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서울 반도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서울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부터는 잡아야 될 시기다. 그래서 단기나 이제 스윙 쪽보다는 중기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측면에서 포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수급도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수급도 좀 같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인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이제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도 동반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개선되게 되게 되면서 서울 반도체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 반도체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서 15,000원 부근의 하방 격성이 나오고 최근에 실적 모멘텀을 해서 장기 이평선 241선도 회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으로 인해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 저는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종가가 19,700원인데 오늘 솔직히 저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내일 그리고 수요일 쪽에 아마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인 19,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241선이 있는 17,500원 일단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 설정하고 코덱스 레버리지처럼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은 계속 높여가는 전략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17,500원, 목표가 2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서울 반도체 10%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쌤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 좀 편입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손쌤 포트폴리오 꽉 차 있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도 언급을 해드릴 수 없게끔 지금 차 있어갖고 네.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교육한 거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솔테크닉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박스예요. 그렇죠? 박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 뭐라고요? OBV죠. 이전에 제일 저점이었을 때, 그 다음에 고점이었을 때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 또 나온다라는 거죠. 즉 이 박스권보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뭐 53,000원대까지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은 27,000원 부근이에요. 27,000원을 딛고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박스권 돌파구나. 추가 매수 이어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솔테크닉스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00원 올랐어요. 0.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것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이어지면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논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15,000원까지 가야 되는 게 지금 정상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12,000원 부근이죠. 12,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언급을 해드렸던 1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관 외국인 전체적인 수급 우상향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저점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OBV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편안하게 어차피 실적 나오는 종목입니다.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코리아 서킷이든 한솔테크닉스든 수익 충분히 난다라는 관점으로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날 두 분께서 뭐 강연회 하셨다는데 어떻게 분위기 좀 좋았나요? 또 제가 또 한 분위기 하죠. 그래요? 네. 또 분위기를 휘어잡았으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제가. 네. 좋은 종목 좀 많이 주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또 육룡이 나르샤라고 네네.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네. 6개의 나르는 종목을 또 언급하고 왔죠. 그래요? 네. 그 종목들이 또 저희 이브닝 고수 시즌2에서도 다시 한번 포트 변경으로 좀 나오기를 좀 바라겠고 정쌤은 뭐 네. 숲을 잘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저 혼자 먼저 본 것 같아요. 숲을 보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서울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을까요? 손쌤은 포트 이거 종목 언제까지 갖고 가실 거예요? 뭐 한 200%씩 날 때까지 버텨볼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2%가 그래요? 그때까지 가나요? 가야죠.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같이 좀 저희 포도쌤들과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도TV라고 찾아보시면 좀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손쌤이 얘기했던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 관점은 몸에 좀 익히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기술적인 매매는 대응이 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오늘 신규적으로 들어간 종목이 있으니까 또는 제외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입니다. 현재 슈비츠가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로 좀 대응하고요. 대신 현대 IBT를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신규 편입 시도하면서 목표가 9,200원, 비중 20%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가 전체 5종목이 꽉 차 있습니다. 고수익을 계속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솔테크닉스와 코리아 서킷에 대한 박스권 상단 돌파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더 고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이 상품이 일단 두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서울반도체가 신규 편입을 시도하면서 포트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발 저가 생산 제품에서 실적만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중국 진출 부분에 대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죠. 이 부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되었으니까요. 목표가 23,000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쌤 그리고 손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시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유럽발 PMI 지수의 결과, 그다음에 목요일 날 미국 쪽 고용지표에 의해서 단기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월말 효과 이후에 월초에 단기 눌림, 오늘 기관들 매도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저가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월요일 오후 되셨다가
월요일 저녁 되셨다가 다음 내일 화요일 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